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구조대 김혜연입니다. 우리 시장은요 정말 숨 쉴 틈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후장이 갈수록 계속해서 힘이 더 빠지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하루 건너 하루 전혀 예상하지 못한 흐름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주식시장 떠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주식구조대가 오늘도 출동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요,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이 시장 분석부터 원샷 원킬 종목까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톡 정말 중요하죠. 한 주에 딱 한 번, 딱 이 지금 방송 시간에만 입장 가능하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꼭 한번 노란톡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이 정말 간단한데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면 영어로 긴 링크 하나 뜨거든요. 이 링크 클릭하시고 1234번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셔서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대표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주식구조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계좌를 구조해 주실 우리 JDI의 김대준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을 너무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너무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GDP 성장률 이야기라든지 ECB 기준금리 인상 이야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까지 대표님의 의견이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요. 오늘 마감장도 확실하게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MC가 주식시장을 떠나고 싶은 상황에서 오늘 장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주식을 시작하셔야 할 때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의 시장 상황을 평가해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내용을 짚어드리면서 왜 현 시점에서 주식을 시작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과 이슈에 대한 흐름을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종목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봐야 되겠죠. 이번 주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기업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이든 우리나라이든 지금 나오는 기업 실적 내용이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는 자리는 아니다. 왜? 이미 가격적으로 지금 저평가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실적이 안 좋은 상황에 대한 가격으로의 평가가 되어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렸습니다. 일시적으로 약간의 하락치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바로 회복 가능한 구간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두 번째, GDP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속도론, 환율, 금리가 긍정 이슈입니다. 긍정 이슈를 제가 크게 잡아놨죠. 그래서 지금의 장은 긍정적인 면에서의 흐름이 좀 더 우세한 시장이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하락 요인, 악재 요인이라고 한다면 러시아 북핵 관련 이슈가 있을 거고요. 채권 시장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되는 과정에서의 진행이죠. 여기 하나 더 오늘 발발된 이슈인데요. 치포 요 내용 한번 살펴드리면서 왜 지금의 시장에서 주식을 사야 되는 구간에서의 흐름인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의 시장은 환율과 금리의 동향을 면밀하게 추적하고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왜? 금리는 시장 환경 조성의 변수입니다. 핵심적인 변수입니다. 이 시장이 하락의 장인지 상승의 장인지 추세를 판단할 수 있는 상품이고요. 환율은 변곡점을 잡아내는 변수의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가 바닥을 찍는 흐름에서의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는 것이 환율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국내 원달러 환율의 차트와 그리고 국내 시장금리라고 볼 수 있는 3년 만기 국고채 차트입니다. 원달러 상황을 보게 되면 1,444원의 고점을 두 번 마련하고 최근에 하락 전환하는 흐름으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죠. 환율이 내려가면 왜 주식시장이 좋을까요? 외국인이나 특히 기관 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기금을 투자하는 기관을 비롯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에 해외 투자를 집중적으로 많이 했죠. 그래서 해외 자산과 국내 자산을 비교할 때 환율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합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환율 상황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율이 2,000원이고요. 6개월 뒤에 1,000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예상을 한다. 시장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은 적극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왜? 지금 1달러를 가지고 2,000원으로 바꾸어서 2,000원어치 주식을 사게 되면 나중에 환율이 1,000원이 갔을 때 2달러를 가져갈 2배의 차익을 마련할 수가 있죠. 환 차익에 의해서만. 그래서 환율 상황의 흐름이 하락으로 전환할 때 계속 올라가다가 변곡점에서 하락 전환할 때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마찬가지로 시장에 유입되게 됩니다. 환차익이 더 주시장의 상승률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 상황에 대한 흐름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체크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 모습은 쌍봉의 모습으로 꺾어지는 과정에서의 선상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1,400원을 하향 돌파하게 되면 완전한 하락으로의 확인이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한 내용은 워낙 이슈에 의해서 장중 등락 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노란톡방을 통해서 수시로 여러분께 점검해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금리. 금리는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요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금리를 판단할 때 여러분께서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잡고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기준금리는 정부에서 말 그대로 기준을 잡고 하고자 하는 금리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서 기준금리대로 대출을 해달라, 예금을 해달라. 그럼 은행 직원이 뭐라고 할까요? 안 됩니다라고 당연히 얘기하겠죠. 시장에서 통용되는 금리는 시장금리라고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년 만기 국고채로 이 금리의 기준을 잡습니다. 3년 만기 국고채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를 적용해서 수신, 여신, 금리차를 은행에서 적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3년 만기 국고채에 대한 가격 차를 우리가 항상 체크하고 주시해야 됩니다. 나는 시장에서 움직이는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만 매매를 하기 때문에 환율금리 별 관심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맞습니다. 변동성 매매를 하기 위해서 시장의 여러 변수나 요소들 배제하고 단순하게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만 매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빠른 호흡의 전개를 따라가실 수 있을까요? 전업 투자에서 성공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변동성을 추적해서 수익 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되묻겠습니다. 제가 경험해서 아는 부분입니다. 수익을 많이 난 것 같습니다. 매매해서. 그리고 일정 기간, 6개월이든 1년이든 또는 한 달 기간을 돌이켜서 평가를 해보면 내가 많이 번 것 같은데 상한가 종목도 많이 먹고 장중에 10% 20% 종목들 투자를 해서 유효적절하게 매수 매도를 했는데 왜 잔고는 그 자리일까? 수수료 빼고 나니 마이너스네? 이런 생각들 덜어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항상 기억하는 것이 좋은 기억만 하게 돼 있습니다. 주식을 투자하면서 내가 손절하고 손실 본 종목은 머릿속에 지워버립니다. 수익 난 것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계좌를 열어보면 마이너스 상태인 경우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 매매는 내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동참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변동성 매매보다는 시장 환경을 판단해서 지금 시장이 주식을 사야 되는 장인지 아니면 좀 지켜봐야 되는 장인지 아니면 좀 팔아야 되는 장인지 이 부분을 판단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볼 때는 내 계좌에 수익이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금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서의 그 금리 채권 시장 동향은
뉴스가 굉장히 안 좋은 뉴스를 많이 나옵니다. 레고랜드 사태 비롯해서 PF 관련해서 증권사, 은행, 건설사들이 불안하다라는 내용이죠. 지나갔습니다, 이미. 그 관련한 핵심 이슈, 위험도는 지나간 상황이고요. 이 채권 시장에서의 금리 상황을 보게 되면 지난 10월 초 4.5%의 그 고금리 고점 상황을 찍어주고 지금 4.1%입니다. 이 채권의 가격과 금리는 반대입니다. 차트를 그려줄 때 반대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의 금리 수준은 지금 시장 금리가 4.1%고요. 전일 기준 평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약간의 변동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4.1%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 언더로 내려가게 되면 다시 채권 시장이 활기를 찾아가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이때 내가 주식을 투자하겠다. 뉴스에서 채권 시장 안정화됐고 환율 시장 건전성에 의해서 하향 평준화, 안정화되었다.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주가는 이미 이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변곡점을 미리 판단해서 주식 투자의 최적점을 잡아셔야 되는 겁니다. 긍정의 시그널 중에서 GDP, 전일 미국의 GDP가 발표됐죠. 그리고 3일 전에 중국의 GDP가 발표됐고요. 우리나라 GDP도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GDP는 국내 총생산을 말하는 거고요. 경기 민감도를 측정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GDP 상황을 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분기,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이었습니다. 마이너스 1.6, 0.6, 2.6% 이번에 3분기 성장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많이 활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경제 활동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국내 총생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물건도 많이 만들어내고 많이 사고 내가 소비도 많이 하고 전체 그 국가의 활동성이 늘어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미국 1분기 안 좋아졌다가 2분기에 조금 나아졌고 3분기에 유가 하락했고요. 곡물가 하락했고요. 전체 금리는 올라가고 있지만 시장의 물가 수준은 비교적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떤 부분에 대한 해석을 가능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속도론. 연준에서 지난 금요일에서부터 지금의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너무 가파르다. 이런 비둘기파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엠바고 기간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FOMC 회의가 있죠. 이 회의 전까지 일주일 동안은 금리 관련 메시지를 못 내게 돼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그래서 이제는 관련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다음 주 예정되어 있는 FOMC에서 우리가 예상할 때 우리하고 있는 1%는 아닐 것이다. 틀림없이. 0.7 또는 아주 우호적으로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0.5도 가능하다. 왜? 11월 11일 그 주말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죠. 그러면 시장 우호적인 메시지들 나와야 될 겁니다. GDP, 미국의 GDP가 이제 살아나고 있다. 그럼 우리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국 GDP를 한번 볼까요? 중국의 GDP 1분기에 4.8% 성장하면서 중국 경기가 이제 살아나는 것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연초 시장 한번 빠졌다가 다시 되돌림을 주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죠. 그리고 2분기에는 봉쇄령이 있었습니다. 상하이, 충칭 등등의 도시들에 대해서 봉쇄령을 중국에서 내리면서 극도로 경기가 위축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진핑 3기와 연관된 정치적인 리스크에 의한 봉쇄령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이때 성장률 0.4%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발표된 전망치보다도 더 높은 수치의 GDP 성장률을 중국도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1% 위반, 0.3% 수준에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GDP 왜 중요할까요? 국내 주가지수의 상승률이 가장 최근 내에 컸던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코로나 직후죠. 1,400에서 3,116포인트까지 단기간 내에 주가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시장 상승률이었습니다. 그럼 2020년 국내 성장률이 어떠했을까요? OECD 국가 중에서 넘버원이었습니다. 마이너스 1%. 그래서 주가지수의 상승도 컸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때 플러스 성장이었죠. 미국은 어떠했을까? 이때 미국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장에 비해서. 미국 시장은 마이너스 3%였습니다. GDP 성장률. 유럽은 더더욱 안 좋았습니다. 유럽은 마이너스 5%.
영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2020년도에. 그럼 한 해를 더 지나가서 2021년도에는 어떠했을까요? 가장 좋았던 시장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2021년도에 성장률 측면에서 다들 IMF에서 예상할 때 3%를 예상을 했습니다. 실제 성장률은 4.5%가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여줬죠. 가장 센 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1년도에 어떠했을까요? 예상치는 3%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IMF에서. 우리나라는 3.5%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크게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이러한 GDP 상황에서의 전반의 흐름, 큰 흐름, 우호적으로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는 측면에 큰 물기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가가 하락을 했다고요? 제가 아까 호재와 악재에 대한 이슈를 말씀드렸죠. 악재에 대한 이슈를 말씀드리면서 취포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깁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락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얘기는 노란톡방에서 이후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취포는 미국, 일본, 대만, 한국 4개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중국을 견제하자는 거죠. 그런데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 오늘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0%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왜 빠졌을까요? 어제까지는 실적이 안 좋아도 주가 올라갔죠. 수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반도체 경기가 어제는 좋았다, 오늘은 안 좋았다.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외국인이 매도하는 이유는 데이터에 의해서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취포가 동맹을 맺고 중국을 견제한다라고 해서 하이닉스의 매출이 저조할 것이다. 앞으로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슈로의 외국인 매도가 있었는데요. 실제 내용을 따져보게 되면 그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데이터 센터, 특히 미국의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죠. 그 코인 주가가 올라갈 때 이 회사의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 중국 수출을 견제하고 중국의 데이터 센터 만드는 이 기업에 대해서 타격을 주겠다는 거죠. 반도체 부분에 대한 중국 타격을 주겠다는 겁니다. 중국이 반도체 업력이나 기술력이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그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죠.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 센터나 서버에 많이 들어갑니다. 하이닉스가 중국 관련해서 대중국 수출 규모가 전체 매출의 대략 한 40% 정도 차지합니다. 엄청납니다. 근데 우려할 게 없다. 왜? 공장이 다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에 다 공장이 있어서 실제 매출에 대한 영향을, 데미지를 받는 규모는 5%에서 7% 정도 됩니다. 물론 이 부분도 영향은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과 두 번째는 엔비디아 말씀드렸죠. 가장 큰 타격이 있어야 될 기업, 미국의 기업.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시장. 하이테크 관련주들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주가 상승했습니다. 최근 내 견조한 흐름의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추가로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주가가 비교적 장 초반 좋았다가 밀리는 흐름으로 마감을 했죠. 와, 다시 빠지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학습 효과라고 합니다. 최근까지의 시장에서 오르는 척 하락하고 오르는 척 하락하고 계속 반복된 시장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또 빠진다. 빨리 팔아야지. 너무 힘들다 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아침에 노란톡방에서 이렇게 여러분께 전략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의 장은 어제 상승 과정에서의 지수 영역이 갭을 메꾸는 갭 메꿈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침 구간에 지수가 막 올라갈 때 2290포인트까지 올라갈 때 여러분께 이렇게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지금 방에 계신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똑같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갭 메꿈 상단은 2290, 하단은 2260이다. 오늘 아침 초반입니다. 오늘 2260을 타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월요일 장에서는 이 모습이 나타나면서 갭 하단부를 타치해야 된다. 찍고 올라가야 된다.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갭 하단부를 메꿔주고 올라가야 되는 장이기 때문에 오늘 장 올라간다면 월요일 장은 틀림없이 빠질 것이다. 라고 여러분께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갭 메꿈이 나타난 이유도 말씀드렸죠. 왜 갭을 메꾸는 과정에서의 기술적 흐름이 나타나는지.
매물 소화 과정에서의 흐름입니다. 이 내용들에 대한 흐름과 어떤 종목이 움직일지, 자동차, 가치주 섹터 흐름 진행된다. 반도체는 오늘 빠질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9시 25분에 여러분께 노란톡방에 설명드렸습니다. 주식투자를 좀 하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거죠. 이건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돈의 이동 경로는 최초의 물가 압박에 의해서 금리를 영향을 주고요. 환율이 압박을 받습니다. 되돌아갈 때는 반대의 순입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전체 시장 전망과 상황에 대해서 노란톡방에서 여러분과 교류하면서 고민하고 또 우리가 해결점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노란톡방 참여 방법. 그래, 이번 타임에 좀 놓쳤지만 다음 주 시장에서 한번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참여 방법, 회원 MC를 통해서 설명 듣고 지난주 종목 리뷰 중요하죠. 위메이드였습니다.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마터면 주식시장 떠날 뻔했는데요. 이렇게 호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셔서 이제는 이 호재에 대한 이야기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악재에 대해서는 노란톡을 통해서만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이 이야기까지 들어봐야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겠죠. 그러려면 이 노란톡 입장이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입장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지금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갖다 대기만 하면 영어로 긴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고 1, 2, 3, 4번만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셔서 우리 대표님 금요일만 만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대표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이 시장에 대한 교육들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노란톡 참여 방법을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참여 방법을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이 원샷 원킬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의 심장을 철렁이게 만들었던 종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 종목을 우리 대표님께서 진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대부분 매체나 또는 주변에서 얘기하는 게 올라간 종목들을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특히 지점장 생활을 부산, 목동, 대전에서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과 소통을 하는 가운데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살 종목을 얘기해 주는 것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마이너스가 크게 났거나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종목에 대해 해결점을 주는 게 더더욱 필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중요합니다. 올라간 종목 좋습니다.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거는 현금이 많은 분들에 대한 투자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중요한 거, 내가 궁금한 거,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데 과연 이걸 팔아야 될지 좀 더 살지 가지고 와야 될지 이 부분일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위메이드, 회원 MC와 제가 만든 회사라고 해서 우리가 만든 회사다. 위메이드를 여러분께 전략적으로 현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전체 큰 매크로한 전략도 세워드렸고요. 마이크로한 이제 작은 형태에서의 가격 변화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세부적인 흐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슈가 발생을 했죠. 그러면 흘러간 이번 주 상황에서 위메이드의 주가 상황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어떻게 우리 노란톡방에서는 진행하고 있는지,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미 우리는 팔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팔지 않았습니다. 전략을 가져가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고 흐름 좋았습니다. 단기간에 10%가 넘는 주가 상승을 보여줬죠. 오늘 뚝 떨어졌습니다. 물론 종가상으로는 이보다 조금 더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만들고 방송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마감 1시간 정도의 가격 편차가 있기 때문에 양해하시고 고려하셔서 가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샷 원킬 종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회사의 전망과 흐름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관련 기업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고자 한다면 지난 방송 보기를 해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까지의 주가 상황에서 흐름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노란톡방에서 계속 리뷰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올라서만 아니고 내려갈 때도. 지난 수요일에, 엊그제죠. 수요일에 이 종목 매물 저항 구간 돌파 흐름 나온다. 관심 가져보셔도 되고, 우린 장중에 이미 공략을 했지만 이 구간 돌파하게 되면 추가의 상승이 진행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이 좋아서 해당 구간의 가격차를 돌파하는 흐름이 어제 흐름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가격의 모습을 보게 되면 목요일장이죠. 장중에 여러분께 똑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렸던 주가 흐름입니다. 오늘 가격은 형성되어 있지 않죠. 노란톡방에서 이 내용 그대로 제가 가감없이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목요일까지의 상황입니다. 목요일 움직였고요. 흔드는 구간 똑같은 글을 크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매물 공백이다. 지금 가격부터는 저항 구간이 없다.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영역에서의 시점이다. 얼마까지? 68,000원에서 7만 원까지 매물이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위메이드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할 내용이 과거에 주가가 하락할 때 어떤 악재 요소에서 주가 하락했다기보다는 최근에 공매도가 집중됐던 종목이죠. 공매 세력이 주가를 계속 압박하면서 하락을 유도했던 종목입니다. 공매도 세력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흔드는 구간에서 일부 환매수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공매가 완전히 빠져나간 것은 아닙니다. 공매 세력은 아주 치밀하게 작전을 짭니다. 언론 플레이도 하고요. 또 주가를 오를 자리에서 계속 물량으로서 눌러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상황이 반전되게 되면 쇼커버링이라고 하죠. 매도했던 물량을 대규모로 매수하면서 시장에서 개입하는 형태의 진행이 나타납니다. 오늘 아침에 시간차로 보게 되면 9시 43분에 기사가 떴습니다. 위메이드, 위믹스 투자유의 지정 여파의 15% 급락. 9시 반에 떴죠. 근데 이게 전날 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이슈였습니다. 제가 전날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쭉 합니다. 관심 종목에 대한 흐름들, 주요 이슈들, 그리고 여러분께서 관심 있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뉴스가 떴는지를 서치를 합니다. 장 끝나고 그냥 쉬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전날 장마감 이후에 나왔던 내용이 위믹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급하게 아침 새벽에 나와서 관련 자료와 정보를 취합해서 여러분께 8시 43분, 장 전에 43분에 많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위믹스와 위메이드의 관계도 그리고 위믹스가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원인 분석해 드려야 되겠죠. 왜 위믹스에 대한 내용 악재가 될지, 그리고 오늘 시장에 대한 전망과 분석을 해드려야 되겠죠. 요 관련한 내용을 쭉 나열해 설명드립니다. 현 시점 동조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주가의 낙폭 현상은 있겠으나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 공매도 세력에 의한 인위적인 언론 플레이에 의한 주가 하락이다. 나왔던 뉴스 악재이긴 하나 우려할 만한 수준에서의 내용이 아니다. 기존에 위믹스 코인을 상장하면서 시가총액이 다르다고 했죠. 이 시차의 차에 의한 가격 차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장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 중에 한 번 더 체크해 드리죠. 왜? 하락한 종목이니까. 내가 관심 있으니까. 내가 걱정이 되니까. 내가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체크할 필요 없습니다. 왜? 잘 가는데 뭘 체크합니까? 내려가는 종목이 고민이죠. 그래서 장중에 여러분께 또 한 번 체크해 드립니다. 거래량 의미 있습니다. 지금 공매 세력이 추가로 때리고는 있으나 일부 환매를 하면서 공매를 하고 있다. 주가는 장중에 출렁일 수 있겠지만 전망과 흐름을 판단했을 때는 시차를 두고 다시 가격을 회복하는 과정이 진행될 것이다. 아직은 아니다. 다음 주 초 어느 정도의 바닥권 확인을 거친 이후에 가격 전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제가 취합하고 자료를 조사해서 해당 종목에 대한 주가 흐름을 평가한 내용은 여러분께 노란톡방에 드린 내용입니다.
같이 고민하는 겁니다. 악재가 전날 장 끝나고 나올 줄 제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주식 투자는 대응입니다. 어떠한 악재나 돌발 변수가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유효적절하게 대응하는 게 주식 투자입니다. 손절할지 가지고 갈지 아니면 시차를 적용해서 더 살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락률만 보게 되면 겁이 납니다. 무섭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고민하고 내용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주식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르면 좋겠지만. 하지만 주가가 하락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유효적절한 판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 제가 여러분께 시장 상황에 대한 내용들을 장 전, 장 중 계속 모니터링하고 체크해 드립니다.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시장에서 갭매꿈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가는 빠져야 된다는 말씀드렸죠. 오늘 안 빠져도 월요일 날 빠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수요일 장 같은 경우에 상황을 보게 되면 애매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2250포인트 돌파했기 때문에 몸통으로 밀고 가는 강한 상승세가 나올 것이다. 조금 올랐다고 주식 팔지 말자 하는 전략적인 내용입니다. 지난 수요일 상승 종목이 작았고 하락 종목이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지수는 올랐음에도. 그래서 불안했을 겁니다. 이때 여러분께 딱 잡아드립니다. 이게 마감 인사와 함께 여러분께 드린 전략입니다. 정확하게 노란톡방이 있는 내용입니다. 목요일에 이런 흐름들 드립니다. 미국 시장 나스닥 많이 빠졌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미국 시장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우리 시장 빠질 거야. 어떻게 하면 되지? 주식을 팔아야 되나? 잡아드렸습니다. 미국의 나스닥은 빠졌지만 다우, S&P, 러셀 2000, 유럽 지수 흐름의 모습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지금 주식을 팔 때가 아니다. 오히려 흐름의 모습을 보면 반도체 업종은 단기 조정 구간에 들어왔지만 가치주라고 하면 자동차, 건설, 조선 등등의 종목들을 가치주라고 하죠. 가치주 업종은 순환매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나스닥 하락 불구해서 글로벌 시장 좋다.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나스닥은 알겠는데 S&P는 뭐고 다우는 뭐고 러셀 2000은 뭔지.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여러분과 소통을 하면서 과거에는 이 정도는 알고 계시겠지 라고 해서 조금은 제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느 날 제 고민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한테 물어보시고 양봉이 혹시 봉이 2개가 있는 게 양봉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차, 내가 잘못 생각하고 기준치를 잘못 잡았구나.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절대 안 보십니다. 주식이 처음이시거나 주식에 익숙지 않은 분들이 보시는 거죠. 그래서 반성을 했습니다. 양봉이 뭔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여러 지수의 상황이 있지만 이 여러 지수의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원론적인 얘기들도 포함이 된 과정에서 흐름을 드립니다. 또 어려운 얘기도 많습니다. 환율 금리 어렵죠. 한 번에 아실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에 대한 이런 흐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준점 낮춰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식, 우리 회원 MC 우리 하지만 주식 팔 때 아니고요. 살 때입니다. 그럼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 아주 궁금해지겠죠? 우리가 노란떡방 참여 방법에 대해서 하면 설명을 듣고 와서 다음 주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정도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이요.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금요일에만 나오신다는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노란독에 이미 계셨던 분들이라면 사실 이 위메이드 때문에 오늘장 막 그렇게 크게 마음 졸이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금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지금이라도 이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대표님께서 매일같이 올려주시는 이 시장의 흐름, 종목의 흐름을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갖다 대기만 하면 링크 하나 뜨거든요. 이 링크 클릭하시고 1234번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셔서 더 이상은 이 시장 떠나겠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대표님과 함께 이 시장의 흐름을 체크하면서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참여 방법을 다시 한번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화면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참여 방법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오늘도 우리 대표님께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원샷 원킬 종목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겠지만 이 일주일 내내 실시간 대응은 또 노란톡에서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정말 방송 시간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꼭 한번 참여해 보시고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을 불러봐야겠죠, 대표님? 네. 네, 오늘 제가 종목을 딱 봤을 때 흥미롭네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네. 대표님께서는 이 종목을 꼽아주신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HMM 흥미롭네요. 보통 흠이라고도 얘기하죠. 네. 그래서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네, 흥미롭네요. 주가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딱 뜰 자리, 그러니까 오늘 사서 내일 올라가면 너무 좋겠지만 단기 구간에서의 흐름을 보고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현 시점, 지금 구간, 가격적으로 볼 때 전환점이 될 만한 수준에서의 바닥권에서의 가격이다. 특히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좋은 종목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 군데. 그런데 보통 매수를 하실 때 고민하시고 판단하시고 나눠 사시고 등등등 하시다가 못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가가 급등하든가 아니면 급변하는 시세 변동에서의 종목이라고 하면 최소한 내가 현 구간에서 충분히 살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되고요. 가격적으로도 어제 봤던 가격과 오늘 가격이 약간의 하락이 나온다든가. 왜? 대부분의 분들은 올라가면서 애드업을 하는 매수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빠질 때 주식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주식을 사실 때요. 하락할 때 물타기 비슷한 나누어 매수를 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분할 매수 차원에서 일부 가격을 정해서 레인지 안에서 주식을 사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5%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 더 사고 10% 하락했기 때문에 더 사고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주식 투자의 기본은 애드업입니다. 10,000원의 주식을 샀습니다. 9,0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뭐 버텼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죠. 손절을 못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10,000원에 왔습니다. 보통은 여기서 팝니다. 그게 아니고요. 다시 빠질 때 파는 건데 10,000원 찍고 1,500원 갔습니다. 여기서 더 사는 겁니다. 애드업을 하는 겁니다. 11,000원에 갔습니다. 더 사는 겁니다. 물론 항상 몇 번을 사는 게 아니라 애드업은 3번입니다. 기준을 딱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시장에서 제가 많은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난 분들 제가 경험했지 않겠습니까? 그 계좌들 계속 받지 않겠습니까? 그분들과 소통하고 돈 많이 번 사람 특히 말해서 그 사람들의 매매 형태를 봤을 때 이분들이 나누어서 하락할 때마다 주식 산 분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올라갈 때 이걸 애드업이라고 해요. ADD업이라고 합니다. 업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애드업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건 주식투자에 있는 말이고요. 애드업 전략으로 올라갈 때 배가시키는 겁니다. 주스도 배가시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수익률이 떨어지잖아. 내가 지금 10% 수익이 났는데 여기서 50%를 더하면 5% 수익률이 되잖아. 관계없습니다. 주식수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애드업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하나의 팁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원샷, 원킬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 보여드린 그림은 굉장히 롱텀한 추세에서의 넓은 그림을 말씀드립니다.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분봉, 틱봉 또는 일봉 작게 보고 투자하시면 수익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런 얘기하죠. 주식을 분석할 때 주봉이나 월봉도 한번 보라는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한번 넓게 보고요. 그리고 축소시켜가지고 보면 잘 보입니다. 그래서 넓은 흐름에서의 주가를 먼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HMM, 과거에는 현대상선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적선사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한진해운이 대표 1위였죠. 안타깝게도 상장 폐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가 현대상선이었습니다. 이름은 채권단으로 넘어가면서 HMM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국적선사, 우리나라 항공 국적기 중에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있죠. 선사에서도 우리나라 태극기를 달고 다는 선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딱 HMM 하나 남아 있습니다. 태극기 달고 다니는 선사는. 왜 그랬을까요? 과거에 주가 좋았습니다. HMM 보드는 30만 원 이상의 주가를 구현했던 종목입니다. 물론 세계 경기 호황 국면에서 주가가 올라갔죠. 특히 선사들은 요 포인트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세계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중국 경기가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수출할 때 배로 수출하지 않습니다. 비행기로 수출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생산하는 물건들은 뭐 중국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 규모가 크고 가격이 싼 물건들 생산해서 해외 판매를 하죠. 그렇다 보니까 배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가 막 살아날 때 선사들의 이익도 배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 경기가 초호황 아니었습니까? 세계 공장이라는 말도 이때 나왔습니다. 이때 배가 없어서 용선료라고 하죠. BDI 지수라고 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는 운임 지수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말로. 이때 배가 없어서 배를 잡기 위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2009년, 10년, 11년도 이때. 왜? 물동량이 많아지니까 배는 한정적이고요. 물건을 배달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너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때 조선주들도 좋았었죠. 상선주들도 이때 굉장히 호황이었습니다. 근데 왜 주가가 이렇게 빠졌을까요? 쭉 이렇게까지 빠질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사들은 계약을 할 때 내가 내 배를 가지고 그 배를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배를 임차합니다. 외국에 있는 배들을 임차합니다. 임차해서 물건을 우리가 택배 운송하듯이 임차한 배에 물건을 실어서 해당 국가에 보내줍니다. 근데 임차료가 계속 올라가죠. 용선료가 올라갑니다. 운임지수가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운임지수 전체 그 연간 단위 운임지수가 2007, 8, 9, 10년도에 가격이 나오진 않습니다. 저기 위에입니다. 10,000불이었습니다. 운임지수가. 이 고점이 5,000불입니다. 최근 2020년도 고점이 5,000불입니다. 지금 2,000불입니다. 최근 8년 동안 700불 내외에서 움직였습니다. 운임지수가. 근데 이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때 계속 호황이 올 거라고 판단을 해서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은 5년 거, 7년 거, 10년 뒤 거까지 10,000불의 용선료에 미리 선 계약을 해놓은 겁니다. 미리 사놓은 겁니다. 10,000불에. 700불까지 내려갔죠. 용선료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9,300불을 손해보고 운임을 해야 됩니다.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장사는 계속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벌고 뒤로 깨집니다. 9,300불씩 깨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적자가 났고요. HMM 같은 경우도 이때 그 산업은행으로 회사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현대그룹에 있다가. 그러던 와중에 7년 동안의 적자가 나타난 이후에 지난 2020년도에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물동량 늘어났겠죠. 그동안 안 좋았던 부분들 다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때 굉장히 호황기에 영업이익 측면에서 이때 연간 영업이익이 5천억이었습니다. 올해 HM의 영업이익은 1조 클럽에 가입을 했죠. 1조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내년에 축소될 것입니다. 왜? 올해의 상황을 봐서 내년이 예상되죠. 내년 한 7천억 정도 될 겁니다. 내후년도 대략 7천억, 5천억 정도 규모입니다. 하지만 주가 상황에서 보면 지금의 가격과 지난 5천억 영업이익을 발생했던 시점, 물론 경기 상황이 비관적이기 때문에 이 해당 종목의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외국인들 굉장히 빠르죠. 정보에 민감한 게 외국인입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앞서 최근 내 주가 상황입니다. 긴 흐름이 아니고요.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HMM의 주가입니다. 좀 중간 단위로 잘라놨습니다. 바닥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모아갔습니다. 한번 팔았죠. 짧은 구간에 상승할 때. 그리고 나서 다시 사더라고요. 또 갈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당겼죠. 13.5%까지. 쫙 팔았습니다. 10%까지. 매매 잘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지분율만을 놓고 말씀드린 겁니다. 데이터는 여러분 HTS에 다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지분율을 보면 8.3% 지분에서 9.5%, 1% 600만 주입니다. 1%가 600만 주입니다. 하루 거래량이 대략 한 100만 주 조금 넘죠. 최근 한 달 사이에 외국인들 600만 주를 매집을 했습니다. 의미 있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흐름에 대한 부분도 눈여겨볼 만한 흐름에서 가격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운임지수 상황을 보더라도 최근에 몇 개년 동안 700불 내외에서 움직이다가 2020년대 한번 세게 흐름이 나왔고요. 최근 내려오긴 했지만 2000불 내외에서 등락입니다. 그러면 700불 대비해서 지난 7년, 8년 동안 700불 내외 운임료가 움직이던 가격에서 2000불이라고 하면 3배 가격은 좋아진 거죠. 이전에 10,000불은 아니지만 지금 시장 환경은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흐름으로 HMM 한번 보겠습니다. 35만 아까 고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전 가격. 지금 가격은 2만 원 이하입니다. 18,000원 구간에서의 흐름입니다. 저평가 맞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부담되는 악재라기보다는 상승 요인의 걸림돌이 있기도 합니다. 산업은행의 물량 전환이죠. 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지금 PBR 기준 0.75이고요. 완전한 저평가이죠. 그리고 흐름의 측면에서도 앞서 제가 GDP 말씀드렸죠. 끌어와서 얘기하면 GDP 총생산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물동량을 좌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내가 바로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그래 지금 빠질 건 별로 없고 주가를 조금씩 모아갈 만한 흐름에 자리에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 판단할 때 회사 망가지지 않는 상황에서 HMM 현재 시차를 두고 투자 가능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장중에 나는 이 종목 관심이 많고 흐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잡아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분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미세한 흐름까지의 내용을 판단해서 여러분께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MM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오늘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안타까우면 일주일 뒤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종목을 이렇게 흥미롭다 이야기한 이유는 정말 많은 분들의 애증의 종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HMM을 사랑의 종목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노란톡 참여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일주일 사이에 위메이드처럼 또 어떤 이슈로 소가리를 하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란톡 입장하셔서 대표님과 함께 이 종목의 흐름과 시장의 흐름을 같이 잡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이 노란톡을 입장을 해보셔야겠죠. 입장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면 영어로 긴 링크 뜨거든요. 이 링크 클릭하시고 1234번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방송 시간 이외에도 대표님과 함께 이 시장의 흐름들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 1시간 방송 알차게 챙겨주신 우리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노란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과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